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은 이 척추에 염증이 발생해서 해당 부위가 굳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질환, 강직성 척추염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님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직성 척추염. 네. 조금 어색하기도 해요. 네. 예, 단어가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푸른 내용을 들어보니까 느낌이 오기도 하고. 예. 예. 일단 좀 어떤 질환인지 네. 짚어봐 주세요. 근래 많이 예.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척추뼈가 예. 대나무처럼 굳어버린다. 이렇게 그러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 감자탕 먹으면 이제 예. 돼지 척추 이렇게 예, 예, 먹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뼈와 뼈를 저희가 푹 삶아가지고 예. 뜯는데도 잘 안 뜯어지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은 그 감싸고 있는 것이 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그 인대가 굳어서 뼈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인대가 굳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되는 그렇게 거죠. 뜯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대나무는 보통 보면은 예. 그 마디가 없죠. 이렇게 꺾이지 예, 예, 않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 아주 심해졌을 때 강직성 척추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여쭤야 되겠습니다. 인대가 왜 그렇게 굳어지는 겁니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아. 증상의 성격상 예. 전신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한 부위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예. 자가면역 질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자가면역이란- 자가면역 질환이요? 그렇죠. 면역 계열들 중에 예. 이제 우리가 면역이 저하되기도 하고 면역이 항진돼서 과잉되기도 하는 반면에 예. 면역의 IQ가 떨어져서 예. 내 몸을 공격합니다. 면역의 IQ가 떨어져요. 네, 백혈구들의 가만있어 봐. IQ가 떨어져서 어. 이제 자기 적군만 즉 외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오면 걔만 잡아야 되는데 아. 내가 많이 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예. 그 부위가 외부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아군을 공격합니다. 아. 그래서 염증들이 막 생기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예. 경화되고 골화되고 이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부위들이 대부분 사용 부위이고 또는 이제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것은 유전적 원인에 따른 자가면역 질환이 아닐 것이냐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표현 면역의 IQ가 떨어진다라는 건 어쨌든 면역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낮아지는 건 조금 다르지만 달라요? 결국은 네. 이제 백혈구 불량인 것은 확실하죠. 아.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네. 척추 뭐 전체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일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까? 예. 시작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천장관절이라고 해서 예. 이 꼬리뼈 있는 쪽에 요추와 만나는 뼈를 천골 아. 그리고 우리가 골반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관골 그러니까 예. 장골이라고 하죠. 예. 요 두 부위가 만나는 부위가 천장관절 그래서 허리 아래 부위에 가장 예. 많이 다치는 부위인데 아. 거기 인대들이 모여 있죠. 근데 거기에 염증이 수시로 생기고 먼저 최초로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왜요? 거기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부터 이제 자가면역 상태에서 침략을 받았다라고 백혈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그 부위부터 예. 척추뼈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뼈가 제일 두껍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나무 밑동이 제일 두꺼운 것처럼 예. 밑으로 갈수록 하중이 누적되기 때문에 예. 골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천장관절이 가장 큰 하중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부터 생겨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는 과정 중에 그것이 그 같은 높이에 있는 대장, 소장, 심장, 폐 이런 데까지 들어가고요. 또는 네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 관절, 뭐 뒤꿈치 예. 또는 무슨 갈비뼈, 예. 나중에는 눈에까지. 눈에까지요? 네. 그 눈에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눈을 이제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예. 이제 그러면서 그 결막이나 이런데 그 포도막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증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네. 그
어떻게 통증 같은 게 심하게 오나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예. 보통 15세 이상에서 예. 한 50세 정도 사이에서 시작하는데 대부분 예. 40세 이전에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예. 아무 허리 다친 기억이 없는데 허리가 그냥 아픕니다. 그게 한 3개월 이상 가거든요. 그리고 자고 나면 예. 보통 우리가 일 많이 하고 자고 나면 풀리죠. 그런데 그렇죠, 보통. 자고 나면 아파요. 자고 나면 아프다.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움직이면 좀 풀려요. 이유는 자면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한 자세를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구부정한 채로 이렇게 목을 숙인다든지 예. 베개를 높게 베어서 예.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하는 동작을 오래 취하고 있으면 예. 또 고관절이 안쪽으로 이렇게 굽는다든지 예. 하는 동작을 오래 있으면 이제 자가 면역 그 어떤 백혈구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더 불편하다가 예. 기지개를 펴고 활동하고 고관절을 쓰고 하면 오히려 염증이 가라앉는 그런 기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걸로 시작을 하면서 점점 자세가 구부정하고 예. 호흡도 조금 줄고 예. 예. 이제 그 구부정하기만 한 게 아니고 운동 분리. 예. 그래서 주변 분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은 고개를 돌리지를 못하고 옆에서 누가 부르면 몸통 전체를 돌려요. 네. 저 그 경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목을 삐끗해도 보통 그러긴 하지만 아예 뼈가 굳어서 전체를 못 돌리는 형상으로 이제 되시게 허리도 잘 못 돌리고 하게 되는 것이 강직성 척추염의 위험한 증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디스크는 오히려 디스크랑 어떤 면에서는 척추 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는 있지만 예. 이제 면역 질환이 아닌 반면에 이 부분은 면역 질환이기 이 때문에 부분은 면역 질환. 예, 면역 관리를 잘 안 하는 자가 면역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하거나 수면 부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디스크는 사실은 그런 거랑 관계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증세를 같이 또는 면역 과잉의 증세를 같이 보이면서 이제 이런 증상이 오면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나저나 요즘 정말 네. 면역력 떨어져서 이런저런 질환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 면역에 대한 연구가 또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대왕께서도 예. 강직성 척추염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종대왕도 증세를 앓으실 때 고개를 못 돌려서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래요? 예, 그런 증세를 동반했고 당뇨나 여러 가지 질환 중에 면역과 관계된 자가면역성 그런 질환들도 많으셨고 거기다가 눈도 문제가 염증이 많이 생기셨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자가면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그 근래 나타난 그 결과들 연구 결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있던 것을 면역 탓인 줄 모르고 있다가 면역 탓이라고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공감이 되네요. 네. 첨언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퀴즈 낸 적이 있는데 세종대왕께서 편식이 그렇게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기만 좋아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우리 한약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근육을 잘 못 쓰시고 굳어가니까 근육을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육, 인대 등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침치료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침이라고 해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수백 종의 약침들이 있습니다. 그걸 쓰게 되면 염증이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또 약침의 성분이 대부분 이제 생약제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약물에 의한 중독성이라든지 내성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 약침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한약은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면역에는 생약을 가진 것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양약에는 대부분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 내지 조절제인 한약으로 면역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이런 척추염의 기본적인 소양은 자세 불량이거든요. 자세 불량. 예, 또 너무 그 관절을 쓰니까 쓰더라도 정확한 자세를 쓰면 관절 간에 마찰이 없는데
자세가 불량하면 관절 마찰이 많겠죠. 예. 그래서 그 잘못된 관절을 억지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추나입니다. 그래서 관절 유연성과 균형 잡기 등을 통해서 한의학에서는 증세 완화 또 진행을 어느 정도 안 되신 분들은 소멸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생활 습관이 앉는 자세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허리 관련해서는 참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많이 얘기도 해주셨고. 네. 자, 그러면은 좀 운동이라든가요, 생활 습관이랄까, 자세랄까요? 네. 뭐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저도 지금 피디님 말씀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허리를 피셨어요. 예, 등을 쭉 피면서 앉았습니다. 예. 누구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자세를 나쁘게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 바른 자세, 특히 한 자세를 오래 갖지 않는 것이 한 중요합니다. 자세를 오래 갖지 않는 거. 예, 그러니까 오래 너무 앉아 있는 것도, 오래 너무 서 있는 것도, 그렇죠. 오래 너무 누워 있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한 관절, 특히 척추 관절에 예. 하중이 오래 쏠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것이 없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자주 스트레칭 해주시고 자주 스트레칭. 예, 스트레칭은 꼭 강직성 척추염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혈액순환이라든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주 해주시면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강직성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미 증상이 있다라고 예. 판정을 받으신 분은 엎드리는 자세, 딱딱한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30분 정도 취해주게 되면 등이 반대편으로 펴집니다. 아주 활처럼 펴지진 않지만 구부정하게 있는 자세의 반대 자세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해지게 되면 고관절의 굽혀짐 또 예. 척추의 굽혀짐을 예. 막아줄 수 있고요. 예. 또 수면 시에 높은 베개 예. 피면 이렇게 구부정해지죠. 예. 최근에 구부정한 증세로 뼈끼리 눌리게끔 하는 부분을 피할 수 있는 수면 자세를 안 가지신다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네. 뭐 들으시겠습니다만 앞서서 우리 이만희 원장께서 허리를 곧쭉 세우시길래 네. 약간 이만희 원장께서 약간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네네. 예, 우리가 평상시에 물론 자세도 자생이지만 이게 네. 좀 운동 네. 도움이 되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얘기도.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질환의 가장 많은 부분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엔 남성인 줄 알았는데 좀 예. 나중에 보니까 예. 남성 여성이 동시에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중증으로 가는 이유가 남성이 많기 때문에 남성의 질환이라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심한 운동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심한 운동. 예, 남성이 운동을 해도 아무래도 웨이트를 많이 가지고 가기 아무래도 때문에 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것은 피해 주시면서 가벼운 운동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수영이죠. 수영이나 스트레칭이 예. 가장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예. 이제 관절이 발생하신 분들도 예. 수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이었습니다. 3부는